불편한 집이 아닙니다. 여기서 TV 보다가 아빠 나 자러 갈게요. 그러면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요건 아예 독립된 방인 거죠. 이현웅님을 이 정도 터방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. 국민건축가 이한입니다.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쩌는 주택 포르투갈 갑니다. 포르투갈 아수라 백작도 아니고 네 누가 봐도 이거는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건물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한 거고 필요한 부분을 증축한 겁니다. 누가 봐도 대문도 이렇게 딱 만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만들고 요 판이 이제 슉 나와서 여기 막히는 거죠. 이거 괜찮은데 그래서 차가 들어가고 여기서 포르투갈의 전형적인 요 벽돌 돌 조각 패빙이죠. 패빙을 쫙 깐 거죠.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는 이제 벽돌 아니죠 거의 돌이죠. 돌을 싼 옛날 방식의 돌을 싼 집이죠.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건축은 창이 작죠. 창이 이렇게 작습니다. 이유가 돌을 쌓아야 되니까 이렇게 큰 창을 낼 수가 없죠. 이게 큰 창을 내면 여기에 대한 뭐 콘크리트나 이런 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목조도 아니고 그래서 돌을 싸니까 요렇게 큰 창을 낼 수가 없는 거죠. 그리고 열이 이제 창열이 다 거의 맞죠.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하기가 어렵죠. 그래서 보면 건축물이 다 이렇게 하고 창의 열이 수직으로 맞는 거죠. 수직은 가능한 거죠. 성당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래서 또 그런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? 그러면 여기 이제 보강을 하고 볼을 이제 보강을 해야 되죠. 이게 돌이 쌓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디자인의 문제는 아니고 그 스타일인 거죠.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레벨이 있어요. 레벨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도 이렇게 올라가서 위로도 들어갔나 봐요. 그래서 이게 1층이고 2층인데 누가 봐도 요거는 증축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기존의 건물에서 근데 이 건물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면 지붕은 그냥 수리를 했어요. 요번에 새로운 자재로 해가지고 싹 바꿨는데 기존에 있는 벽이나 이런 것들은 냅뒀어요. 안에 이제 창문만 바꾸고 이제 한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쁘진 않아요.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거를 좀 이걸 이걸로 이제 알루미늄 스팬드럴 이런 패널인데 이렇게 선이 있죠. 이게 얇고 두껍고에 따라서 가격이 비쌉니다. 근데 요 집은 좀 얇아가지고 좀 싼 거죠. 끊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다 덮으면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돌 마감은 비싼 거 아닙니까? 지금 하면 더 비싼데. 이거는 보존하는 게 맞죠. 이게 더 싸구려거든, 사실은.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살리고 나름대로 그 디자인. 이쪽에 봤을 때는 옛날의 모습이고 이쪽에 봤을 때는 새로운 인면인 거죠. 이런 거죠. 이 선이 딱 끊어져 있네. 여기 한 판인 거죠, 한 판. 이렇게. 그래서 골강판인 거죠. 골강판 이렇게 생긴 겁니다. 그래서 여기에 뭐 단열재 붙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감재 역할을 하는 거죠.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. 여기로 현관이 들어가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건데 이런 거죠. 이쪽에 봤을 때는 거의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그냥 냅둔 거예요. 내가 봤을 때 여기가 뭔가 낮은 뭐 이렇게 목조로 창고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근데 이게 무너진 거죠. 근데 그냥 냅둔 겁니다. 그냥 벽만 냅두고 이거 뭐 이렇게 수영장 하려나? 뭐 어쨌든 여기 대문 보이나요? 멋있는 대문 보이네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옛날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 이런 것도 거의 그냥 옛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냅둔 겁니다. 그리고 반대편은 아예 새로운 인면인 거죠. 그래서 골강판으로 이렇게 해서 접어서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겁니다. 디테일. 이런 부분에 물 새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. 프레싱이라고 그러죠. 이렇게 잘 접어서 이 상태로만 냅두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구가 존재하는 우리가 증축을 하고 리모델링 할 때 마감재로 다 바꿔버릴 수도 있는데 이 돌 마감은 아주 좋은 겁니다. 훌륭하니까
유지를 하는 거죠. 유지를 해서 뭐 밤에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. 누가 봐도 야 이거 아수라 백작이야 뭐야. 근데 나쁘지 않아요. 평면도 볼게요. 1층은 23평입니다.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로 들어가죠. 여기로 들어가. 이게 기존에 있는 벽 두께가 여기는 두껍죠. 여기는 두껍습니다. 돌이니까 돌로 싸서 내부에 단열을 하다 보니까 벽이 막 한 50cm가 넘어갑니다. 여기는 이제 현대건축물이니까 벽이 얇아지는 거죠.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디자인이 약간 푹 넣었죠. 그래서 여기다 주방 가구를 이렇게 넣어. 이 부분 딱 들어가면 이제 주방이 있는 거죠.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? 아닙니다. 주방이 있죠. 주방 있고 여기로 나가는 거예요.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은 주방인 거죠. 그렇다 그러면 올라가면 당연히 거실이겠죠. 거실인 이유가 요 공간, 높이를 살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거실을 놓겠죠.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요문은 창고로 그냥 냅둔 겁니다. 그래서 요 주방에서 들어가면 여기 하나가 실이 있죠. 그래서 보시면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이제 실이 하나 있습니다. 그 계단 밑에 손님용 화장실 있고요. 그래서 슉 올라가는 거죠.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집은 방마다 화장실이 다 있습니다. 그래서 세면대, 변기, 샤워 부스. 그래서 3.7에 4.2m의 방이 있는 거죠. 벽이 두껍죠. 그래서 요게 이제 마스터 안방을 쓰고 요거는 그냥 창고로 만든 겁니다. 그래서 뭐 게스트 룸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은 그냥 마당에 창고가 하나 필요하니까 요거는 창고로 용도 변경한 겁니다. 2층으로 올라오면 요게 거실인 거죠. 요게 거실이고 여기로 가면 똑같죠? 방 밑에 사이즈랑 똑같습니다. 똑같죠? 똑같은 방이 3.7에 6m짜리에 화장실 있는 방이 하나 있는데 이 방 못 갑니다. 왜냐면 외부로 올라가서 아까 그 보시죠. 외부로 올라가서 별도의 게스트룸이 있는 겁니다. 뭐 불편하지 않아요. 아니 이거 내부로 연결하려면 이게 어딘가 복도를 만들어야 되잖아요. 복도를 만들고 그런 공간이 효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럼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손님은 외부에 있는 거죠.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밥 먹어요. 그러면 내려오는 거. 내려와서 올라가서 TV 보다가 나 가서 자러 가야 되네. 그러면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. 불편한 집이 아닙니다. 여기서 TV 보다가 아빠 나 자러 갈게요. 그러면 내려가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. 요건 아예 독립된 방인 거죠. 차라리 이걸 방으로 하고 요거를 창고가 마당에서 2층에서 불편하죠. 맞습니다. 그냥 방을 올리는 게 맞습니다. 내부 사진을 보시면 요 부분이죠. 내부는 완전히 이제 나무. 이게 나무 그러니까 이제 필름을 붙일 거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. 이거는 무늬목을 붙일 거냐. 무늬목이 그나마 낫죠. 필름은 아니니까. 이거는 무늬목을 할 거냐. 그거에 대한 이제 딜레마가 있어요. 그거에 대해서 따로 제가 영상을 찍을게요. 이 부분이죠. 좀 벽난로가 있습니다. 벽난로가 있고 이쪽에 이제 주방 세트가 기역자로 있겠죠. 요 사진이 없더라고. 주방 사진이 없더라고. 방에서 보이는 요 사진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이죠. 올라가면 계단인데 이 대부분이 이제 합판으로 다 비닐 아닙니다. 대한민국은 비닐 너무 잘 나와가지고 이걸 다 비닐로 붙이더라고요. 비닐로 안 됩니다. 그래서 합판으로 다 내부 마감을 한 거죠. 그래서 이 부분이죠. 이 부분이 왜 거실이 높고 층고를 높게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밑에는 주방을 하고 위에 올라가서 거실이 좋습니다. 왜냐하면 1층이 주방이 필요하죠. 주방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 물건 장바구니 들어서 2층으로 올라올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차라리 1층에 주방을 놓고 2층에 거실 놓는 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? 여기를 하기엔 공간이 좁잖아요. 이걸 특이도 이 구조를 건드려야 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새로운 신축 건물에 주방과 거실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 신축 건물에 기존에 있는 거는 이게 벽이 구성이 있는 거죠. 이 벽을 철거하기 어려우니까 다 방 4개로 만든 거고 여기가 주방과 거실을 증축한 거죠. 그래서
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벽난로가 재밌더라고요. 벽난로가 연도가 올라오죠. 연도가 올라온다. 이 연도는 어떻게 된다? 뜨거운 열이 나잖아요. 그래서 밑에 난로를 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난방이 되는 겁니다. 약하겠죠, 사실은 약하겠죠. 근데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니까 겨울에는 약간 추울 거예요. 그래서 바닥 난방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밑에 벽난로 하고 위에 연도를 해서 여기를 다락 정도로 한다 그러면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온통 화판으로 마감을 하고 이 벽 문 자체도 닫으면 하나의 디자인이 끝나는 걸로 한 거죠. 그래서 보시면 벽이 두껍죠. 50cm나 되는 벽이 있으니까 여기를 밑에 장을 짜고 이런 디자인을 한 거죠. 그래서 방은 그냥 평평하게 천장을 막은 겁니다. 굳이 아마 여기가 뭐 구조가 있었을 거예요. 이렇게 아주 막 설계 막 트러스가 있겠죠.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 건축물이라는 게 벽돌 돌을 쌓고 나무 이제 고재라 그러죠. 트러스로 해가지고 지붕 기와를 얹었겠죠. 그래서 집어넣으니까 막아버린 거죠. 막아서 콘센트가 재밌네요. 동글동글하네. 그래서 오늘의 포르투갈 중축 리모델링 23평. 기존에 있는 건물은 방으로 다 꾸미고 방으로 꾸미다 보니까 넘어가는 계단, 복도를 만들기 싫으니까 올라가서 일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다. 그래서 가성비는 높은 점수 줬습니다. 16점. 1.6 높은 점수 줬고요. 편리성은 1.5, 디자인은 1.5, 에너지 효율은 당연히 좋습니다. 벽이 두껍고 큰 창이 없다. 이거 좀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? 이건 신축 건물이잖아요. 여기는 되지 않을까요도 그렇게 안 한 거죠. 굳이 뭐 나와서 야외 탭에서 보면 되니까. 1.6 아이디어는 1.4 7.6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